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이 공부 아빠 대 엄마 라운드 2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입니다. 아이 공부 아빠 대 엄마 시리즈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는 때가 되면 한다에 대한 아빠 엄마의 의견을 분석했는데요. 네, 1라운드죠. 네, 1라운드는 엄마의 승리였습니다. 네, 요 영상은 이전 영상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 네. 저는 이 내용을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름 뭐 좀 이렇게 재밌게 꾸며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진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참고가 돼서 시행착오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힘을 합쳐서 네, 아이들 공부를 잘 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지한 마음이 있다는 거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2 라운드는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3 라운드, 4 라운드는 앞으로 네,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내용은 이런 내용들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우선 아빠의 주장과 엄마의 주장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거예요. 네, 그리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가 맞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공부는 언제쯤 스스로 하게 되는지,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빠와 엄마 중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빠와 엄마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아빠의 생각은 뭐냐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이게 아빠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엄마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는 안 한다. 그러다 그 자기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따라가지 못한다.'가 이제 엄마의 생각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생각은 다 다양하니까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편이지 않나, 네,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빠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우선 자기가 하는 거부터 좀 따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을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는 거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건 맞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네. 책도 결국은 물론 이제 그 독서의 앞 단계에서는 이제 많이 읽어 줘야 돼요. 읽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골라서 "읽어라."라고 줬는데 애가 안 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수학도 결국은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누가 풀어 주는 거 계속 봐서는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풀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문제집을 주더라도 결국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뭐 공부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도 결국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애가 자기가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선생님이 앞에서 열강을 하셔도 아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그 강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 이건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자, 그다음에 스스로 하는 건지, 네, 이것도 한번 따져 볼게요. 자, 공부를 자기가 하려면 반드시 동기가 필요해요. 뭐 극단적인 예가 네, 공부 안 하면 맞는다든지 네, 이런 극단적인 예지만 어쨌든 네, 또는 뭐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목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초등 때 아이 스스로 공부 동기를 갖는 거는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00 에서 1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초등 때는 공부 동기가 정말 약한 때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 때는 스스로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네.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가 약하니까 스스로가 안 되니까 자기가 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동기를 마련을 해 줘야 돼요. 네. 그 동기 중에 이제 엄마가 하려니까 하는 것도 물론 동기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초등 때는 어쨌든 부모님들 말씀을 잘 듣는 편이니까. 하지만 그 동기도 굉장히 약한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려니까 책상에 앉았는데 머릿속은 이제 딴 생각을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기가 조금 더 필요해요. 일단 단기 동기는 인정해 주기. 그다음에 칭찬해 주기. 네, 인정해 주기 뭐냐면 "아, 수학 문제 푸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노는 것만큼 재밌진 않아. 하지만 열심히 해 보자." 뭐 요렇게 "잘했어. 노력했어. 고생했어." 이런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요. 거기다 이제 당근을 좀 거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시험 시간에 실수를 안 했다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거를 뭘 좀 사 준다든지, 네, 그리고 가끔 또 혼도
필요하면 이제 좀 가볍게 네 지적도 좀 해야 되고 네 요런 단기 동기들을 적절히 섞어 줘야 되고요. 근데 이건 단기 동기입니다. 효과가 짧아요. 장기 동기가 필요합니다, 장기 동기가. 자 근데 초등 때는 또 공부 동기가 일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 동기를 마련을 해 주려면은 일단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는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라니까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해 보려고 할 때 돼야 돼요.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쉬우면 지겨워요.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수학 영상에서 강조했던 게 연산은 네 아시죠? 연산은 목표 달성하면은 남은 문제 버리세요. 그다음에 수학 문제집 골라줄 때는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배려예요, 배려. 아이를 배려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문제집을 잘 골라 주는 거, 네 그다음에 문제량 조절해 주는 거 이런 거요. 그다음에 이런 배려들이 있어 줘야지 아이도 하려니까 했는데 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게 쌓여야지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네. 한 30분 하던 게 뭐 한 40 분도 하게 되고 한 1 시간도 하게 되고 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습관이 서서히 들면서 하니까 되는 성공의 경험. 이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 내가 공부를 좀 하네. 아 내가 공부를 잘하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기 동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제 수학 영상들을 계속 따라와 보세요. 이전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다 녹여 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거는 초등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동기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느냐. 자 제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네 발달 이것만은 꼭 알자."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뇌에서 전두엽이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차원적 사고란 뭐냐면 계획, 결정, 문제 해결, 집중, 실천, 창의 사고. 자 자기가 스스로 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이게 전두엽의 담당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려면은 결국 전두엽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바로 중1-3 중학교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의 혼동기를 거친 이후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고등시기입니다. 고등시기. 그래서 지난 영상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뇌발달과 연관이 됐던 거고 뇌발달은 우리 부모 때나 우리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고등시기예요, 고등시기. 자 그럼 이 전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 얘네들이요. 단기 동기와 장기 동기. 이거를 마련을 해 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초등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스스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마 말이 맞아요. 그래서 2 라운드는 아빠 말도 맞고 엄마 말도 맞고 반반 맞은 네 그래서 무승부입니다. 네. 핵심은 뭐죠? 단기 동기와 장기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배려와 습관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요. 네. 이 배려와 습관 수학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배려, 습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힘을 길러주는 그 공부하는 것을 길러주는 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 네. 그래서 제가 이 수학 영상들을 특히 많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이 쭉 수학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연산의 목표와의 핵심. 자 이게 다 배려거든요, 배려. 네 그다음에 연산 실습 반복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배려예요. 네 그다음에 연산 공부 순서 이것도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들이 수학 공부 곳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스며들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할 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거죠. 네. 물론 오늘 영상 하나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이전 영상들도 보시고 그리고 단기간에 파악을 하시려면은 네 12 가지 주제 강의 중에서 요 5 차, 6 차, 7 차, 8 차 수학 집중 강의 요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더 빠르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네 블로그 통해서 제 강의 일정, 컨설팅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행공신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블로그 주소가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주장한 저를 제 말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 보신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은 네. 제 소개를 빨리 하면은 저는 무소속입니다. 사고력 수학 소속도 아니고요. 수능 소속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습지 관련된 일도 하지 않아요.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업체 일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 교육 과정이 변하고 입시 제도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했지만 교육과정,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어 갖고 초등, 중등, 고등 학습물, 참고서, 문제집을 모두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그리고 제 아이는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선배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를 통해서 초중고 시기를 다 먼저 경험한 선배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는 강의는 교육청, 초등학교, 자볼드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강의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은 특정 영역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네,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나름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자, 아이 공부 아빠 대 엄마 라운드 2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비겼습니다. 네. 저는 다음 3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